당신은 알아주는 거대한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스테로이드를 시작한 지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올해면 벌써 1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맞아야 당신만큼 커지고 강해질 수 있나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체중 90kg 이상의 체지방이 10% 미만대 정말 내추럴의 정점까지 도달할 만큼 고강도로 훈련한 보디빌더라면 빠르면 1, 2년만 해도 내 사이즈만큼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사이클과 PCT, 휴지기를 잘 보내는 비법을 실행해야 하며 고강도의 훈련과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해당됩니다. 그 사이즈만큼이란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고강도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인 근육 크기는 나와 비슷할지 몰라도 근육의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근밀도 같은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네 번 이상의 고반복 사이클을 겪으면서 몸의 변화와 계속 훈련 강도를 높여 주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신이 내려주신 유전자,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 스테로이드를 맞더라도 수년은 걸립니다. 즉 벌킹을 했다가도 커팅 스택을 하고 시합을 몇 번씩 뛰어준 다음 휴지기를 가지고 또다시 벌킹을 들어가는 그런 여러 과정을 반복해야만 지금의 나같은 비시즌에도 거대하고 단단한 근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몇 번 돌린다고 바로 프로 선수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말하는 고강도는 근육의 통증이 오면 보조받아서 두세 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매 세트 할 때마다 지옥 같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을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훈련이고, 훈련을 마치고 쉐이크통을 흔들 힘도 없을 정도로 훈련하는 그런 강도를 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반인들 몇몇 대다수가 자신들을 무시하냐고 발끈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롯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내가 말한 만큼 훈련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이죠. 당신은 현재 어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나요? 현재는 벌킹 중이므로 테스토스테론, 시피오네이트, 에난데이트, 옥시메톨론, 이키포이즈, IGF-1, 인슐린을 투여하고 복용 중입니다. 그럼 많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당연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옥시메톨론, 경구제를 150mg에서 200mg 복용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무척 피곤하며 IGF-1 주사도 매일 찔러야 되고 인슐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슐린은 무척 위험한데 한 번은 운동 직후 인슐린을 주입하고 난 뒤 회원이 운동을 지도하는데 잠깐 지도해주다가 맞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느 장애까지 왔었습니다. 다행히 선바디에 미리 타놓은 포도당 100mg을 탄 물이 있어서 금세 회복했지만 여기서 단당류를 더 늦게 섭취했더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육체적인 활동은 보디빌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도 있을 텐데 그것도 즐기기가 힘든 정도인가요? 적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 사이클보다 훨씬 약한 사이클 돌리기 전에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축구도 즐기고 럭비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몸으로는 그렇게 뛰면 호흡 곤란 증세가 옵니다. 휴지기 때 보디빌더들은 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선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지기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선수는 스택을 지나치게 많이 줘봐야 고용량을 복용한 탓에 휴지기 때도 소량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조차 섭취를 못할 정도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몸은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없이 스스로 근육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휴지기 때도 소량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사이클 후에 얻은 근육을 많게는 70% 이상 잃습니다. 결국 그들의 변명은 부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인들이 왜 요즘 운동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결국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은 부상밖에 없었습니다. 이발 나는 언제까지 내추럴이라고 강조하는데 내 제자들한테도 강조하는데 약물 빨다가 너무 많이 빨아서 몸이 다 썩어서 운동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휴지기 때도 사이클 후 얻은 근육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선수는 옥산드롤론, 아나바라고 불리는 단백동화제를 반 틈씩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트렘볼론, 에난데이트 반 정도를 줄여서 주당 1, 2회씩 주입하는 선수들도 있고 스타노조롤, 튜리나볼, 아나바,
클렌부테롤 같은 약품 전부를 아주 소량씩 섞어서 자신만의 칵테일을 만들어 복용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처럼 지금 형편이 아주 넉넉하다면 PCT 때 성장 호르몬을 맞아주면 잃는 폭이 거의 없는 데다 다음 사이클 때 외부적인 표출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장 호르몬은 엄청 비쌉니다. 즉 얘기 주요지는 휴식 때도 절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맡겼다면 난 죽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정품 제약을 구입한 다음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이나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뜻은 나도 소문은 대충 들었습니다. 모 카페에 스테로이드 정보 공유 카페 등이 몇 군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도 어디 카페 소속 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공식에 대한 정보 공유보다는 어디서 제품을 구입하는지가 더 주요 관심사이고 심지어는 쪽지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다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파는 제품은 정품인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이트를 들어 내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다고 올리는 글들은 거의 90%가 가짜입니다. 제대로 된 정품은 현직 선수들도 많이 구입해봤자 딱 한 사이클 돌릴 분량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브로커들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두세 사이클 돌릴 분량까지만 구해주질 않습니다. 유럽 쪽의 제품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굉장히 좋고 인젝션 시 통증이 적습니다. 하지만 때론 세관 검열이 강화되는 기간일 때면 동남아권 쪽 제약회사 제품들을 쓰기도 하는데 유럽 제품들보다는 품질이 비교적 낮고 약품 투여 후 후유증이 좀 심합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판매되는 정품들 중에는 동남아권 쪽 제약회사 제품들이 많을 것이고 유럽 제품들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있다 한들 동남아 제약회사 제품들의 라벨을 바꿔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가품을 복용하거나 투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차라리 효과가 없다는 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례로 내 후배 녀석 중 한 녀석이 옥시메탈론 가품을 잘못 먹었다가 갑상선이 심하게 부어올라 수술까지 했으며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결국 선수 생활까지 포기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돈이 없어서 경구제 등을 단독으로 복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뭐든 일단 첫 사이클에는 단독으로 권장 복용만 잘 준수하면 효과는 반드시 보기는 봅니다. 일각에서는 스테로이드 단독은 크레아틴만도 못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잘못된 표현인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옥시메톨론은 근 보유능력이 저질이긴 하지만 운동 전에 50mg만 섭취해줘도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잘 먹는 부스터인 노익스 같은 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만큼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단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독으로는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며 특히 근면성 목표일 때는 섭취하는 디아나볼이나 옥시메톨론 등은 단독으로 복용했을 시 복용하는 시기에는 좋은 효과를 얻어도 끝나고 나면 반감 효과가 엄청 짧아 근 보유 능력도 상당히 저질이며 이것들은 복용 후에 에스트로겐 증가로 인해 심하면 여성형 유방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민스토롤이나 아나바, 클렌부테롤 같은 제품도 단독으로 복용해봤자 이것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초반에 치고 올라오는 점도 벌킹용인 디볼이나 옥시메톨론보다 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돈 없으면 이 녀석에게 손댈 생각하지 말고 운동으로 먹고 살 것 아니면 손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헬스클럽 가서 이거 먹고 자기가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얼마나 많이 드는지 뽐내려고 사용하기엔 내부 장기가 있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연예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미 액션 영화를 위해서라면 스테로이드가 필수라고 하는데 실베스터 스텔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런가요? 당연합니다. 솔직히 TV에서 몸짱이 된 연예인이 몸짱이 된 비법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개 중엔 진짜로 식이요법과 악착 같은 운동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들에게 남들보다 훨씬 바쁜 스케줄이 일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매우 어렵고 강도높은 훈련을 해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모 남자 배우는 청순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두툼한 근매스와 남성미가 가득 치는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떤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가요? 그들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체격에 잘 갈라지면서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 있는 바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아나바, 클렌부테롤, 스타노졸을 사용하고 약간의 메스가 좀 있으며 드라이한 근육을 얻고자 한다면 트렘볼론, 아세테이트나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도 추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분해 가속화를 위해 성장 호르몬까지 사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벌킹 시에 두세 사이클을 돌릴 시기에는 외부적 표출이 가능한 근매스를 얻을 수 있고 커팅 시에는 지방 분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놀바덱스나 아르미덱스 같은 항아로마타이제이션 제품까지 복용하며 여성 호르몬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지방이나 수분 보유를 억제합니다. 여배우들은 아예 안 쓸 것 같지만 화보집을 찍을 때도 T3나 DNP, 클렌부테롤 소량 복용하며 요인비나 에페드린 약간의 복근을 좀 보여야겠다 싶으면 아나바를 소량 정도 추가 복용합니다. 여배우들의 문제점은 피로하면 얼굴이 자주 붓기 때문에 알닥톤이라는 이어제를 자주 복용하는데 이게 건강에 무척 안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알닥톤을 지나치게 남용할 시 불임이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았는데 만약 걸리게 돼서 2년 정지를 당한다면 그 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 항상 주기를 잘 맞추는데도 나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대회에선 더 이상 나랑 대적할 상대가 없기에 나도 전국구 시합에 출전해야만 내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도핑에 걸려버린다면 미련 없이 보디빌더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핑에 안 걸리더라도 향후 2-3년 안에는 보디빌더를 그만둘 계획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행히 지금 이상이 오기 전에 딸과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점점 내 성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느끼고 아내가 3세를 더 갖자는 계획도 세웠고 나도 이에 찬성하기에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면 3세를 더 갖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부작용은 나처럼 이렇게 올 수 있고 나보다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굳이 끝까지 복용하겠다면 다시 한번 충고하나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순간 절대 한 사이클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녀석 자체는 중독성이 없지만 당신 자신이 이 녀석을 계속해서 반드시 원할 것입니다. 이 녀석을 맞는다면 당신은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 외의 활동 굳이 설명 안 해도 복용해보면 약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절대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200에서 400ml까지 복용하게 되면 항아로마타이즈 복용제인 놀바덱스, 아르미덱스, 클로미드도 필요하며 이것들 한 사이클만 돌린데도 비용이 최소 수십만원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 보충식품에 식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원은 좋게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보디빌더나 기타 운동선수로서 이를 직업으로 택할 것이라면 악착같이 먹고 쓰고 운동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내면 스펙사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테지만 고작 헬스장에서 똥폼 잡기 위해 돈도 없는데 이 짓거리를 한다면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하지 못한 어리석은 멍청이가 될 것입니다. 선수인 내가 내 입으로 직접 합니다. 솔직 담백하게. 당신들과 나는 인간이라는 단어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종족입니다. 감히 나도 인간의 주제에 이런 말을 하기는 웃기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면 내 목숨을 하느님께 맡겨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시작해도 난 절대 말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있으며 드라이한 근육을 얻고자 한다면 트렘볼론, 아세테이트나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도 추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분해 가속화를 위해 성장 호르몬까지 사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벌킹 시에 두세 사이클을 돌릴 시기에는 외부적 표출이 가능한 근맷을 얻을 수 있고, 커팅 시에는 지방분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놀바덱스나 아르미덱스 같은 항아로마타이제이션 제품까지 복용하며 여성 호르몬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지방이나 수분 보유를 억제합니다. 여배우들은 아예 안 쓸 것 같지만 화보집을 찍을 때도 T3나 DNP, 클렌부테롤 소량 복용하며 요인비나 에페드린 약간의 복근을 좀 보여야겠다 싶으면 아나바를 소량 정도 추가 복용합니다. 여배우들의 문제점은 피로하면 얼굴이 자주 붓기 때문에 알닥톤이라는 이어제를 자주 복용하는데 이게 건강에 무척 안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알닥톤을 지나치게 남용할 시 불임이 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한 번도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았는데 만약 걸리게 돼서 2년 정지를 당한다면 그 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요?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사실 항상 주기를 잘 맞추는데도 나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지역대회에선 더 이상 나랑 대적할 상대가 없기에 나도 전국구 시합에 출전해야만 내 스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도핑에 걸려버린다면 미련 없이 보디빌더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도핑에 안 걸리더라도 향후 2-3년 안에는 보디빌더를 그만둘 계획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행히 지금 이상이 오기 전에 딸과 아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점점 내 성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느끼고 아내가 3세를 더 갖자는 계획도 세웠고, 나도 이에 찬성하기에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지나치게 남용한다면 3세를 더 갖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부작용은 나처럼 이렇게 올 수 있고 나보다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굳이 끝까지 복용하겠다면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순간 절대 한 사이클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녀석 자체는 중독성이 없지만 당신 자신이 이 녀석을 계속해서 반드시 원할 것입니다. 이 녀석을 맞는다면 당신은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 외의 활동 굳이 설명 안 해도 복용해보면 약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절대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하볼 아나바, 클렌부테롤 같은 약품 전부를 아주 소량씩 섞어서 자신만의 칵테일을 만들어 복용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처럼 지금 형편이 아주 넉넉하다면 PCT 때 성장 호르몬을 맞아주면 잃는 폭이 거의 없는 데다 다음 사이클 때 외부적인 표출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장 호르몬은 엄청 비쌉니다. 즉 얘기의 주요지는 휴식 때도 절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헬스클럽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맡겼다면 난 죽어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정품 제약을 구입한 다음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이나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뜻은 나도 소문은 대충 들었습니다. 모 카페에 스테로이드 정보 공유 카페 등이 몇 군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도 어디 카페 소속 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테로이드의 공식에 대한 정보 공유보다는 어디서 제품을 구입하는지가 더 주요 관심사이고, 심지어는 쪽지로 여러가지 제품을 판다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파는 제품은 정품인가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이트를 들어 내놓고 판매하는 제품들이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다고 올리는 글들은 거의 90%가 가짜입니다. 제대로 된 정품은 현직 선수들도 많이 구입해봤자 딱 한 사이클 돌릴 분량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브로커들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2-3 사이클 돌릴 분량까지만 구해주질 않습니다. 유럽 쪽의 제품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굉장히 좋고 인젝션 시 통증이 적습니다. 하지만 때론 세관 검열이 강화되는 기간일 때면 동남아권 쪽 제약회사 제품들을 쓰기도 하는데 유럽 제품들보다는 품질이 비교적 낮고 약품 투여 후 후유증이 좀 심합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판매되는 정품들 중에는
동남아권 쪽 제약 회사 제품들이 많을 것이고 유럽 제품들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고 있다 한들 동남아 제약 회사 제품들의 라벨을 바꿔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가품을 복용하거나 투여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차라리 효과가 없다는 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례로 내 후배 녀석 중 한 녀석이 옥시메탈론 가품을 잘못 먹었다가 갑상선이 심하게 부어올라 수술까지 했으며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결국 선수 생활까지 포기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심지어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으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돈이 없어서 경구제 등을 단독으로 복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뭐든 일단 첫 사이클에는 단독으로 권장 복용만 잘 준수하면 효과는 반드시 보기는 봅니다. 일각에서는 스테로이드 단독은 크레아틴만도 못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잘못된 표현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옥시메톨론은 근 보유 능력이 저질이긴 하지만 운동 전에 50mg만 섭취해줘도 여러분들이 운동 전에 잘 먹는 부스터인 노익스 같은 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만큼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단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독으로는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며 특히 근면성 목표일 때는 섭취하는 디아나볼이나 옥시메톨론 등은 단독으로 복용했을 시 복용하는 시기에는 좋은 효과를 얻어도 끝나고 나면 반감 효과가 엄청 짧아 근보유 능력도 상당히 저질이며 이것들은 복용 후에 에스트로겐 증가로 인해 심하면 여성형 유방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민스토롤이나 아나바, 클렌부테롤 같은 제품도 단독으로 복용해봤자 이것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초반에 치고 올라오는 점도 벌킹용인 디볼이나 옥시메톨론보다 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돈 없으면 이 녀석에게 손댈 생각하지 말고 운동으로 먹고 살 것 아니면 손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헬스클럽 가서 이거 먹고 자기가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데드리프트 얼마나 많이 드는지 뽐내려고 사용하기엔 내부 장기가 있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연예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이미 액션 영화를 위해서라면 스테로이드가 필수라고 하는데 실베스터 스텔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혹시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그런가요? 당연합니다. 솔직히 TV에서 몸짱이 된 연예인이 몸짱이 된 비법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개 중엔 진짜로 식이요법과 악착 같은 운동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예인들에게 남들보다 훨씬 바쁜 스케줄이 일상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매우 어렵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해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모 남자 배우는 청순 만화 캐릭터 같은 얼굴과 호리호리한 몸매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두툼한 근매스와 남성미가 가득 치는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은 어떤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가요? 그들은 그렇게 거대하지 않은 체격에 잘 갈라지면서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 있는 바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아나바, 클렌부테롤, 스타노졸을 사용하고 약간의 메스가 좀 당신은 알아주는 거대한 헤비급 보디빌더인데 스테로이드를 시작한 지 올해로 몇 년째인가요? 올해면 벌써 1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맞아야 당신만큼 커지고 강해질 수 있나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체중 90kg 이상의 체지방이 10% 미만대 정말 내추럴의 정점까지 도달할 만큼 고강도로 훈련한 보디빌더라면 빠르면 1, 2년만 해도 내 사이즈만큼은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사이클과 PCT, 휴지기를 잘 보내는 비법을 실행해야 하며 고강도의 훈련과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해당됩니다. 그 사이즈만큼이란 그 뜻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고강도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체적인 근육 크기는 나와 비슷할지 몰라도 근육의 세퍼레이션, 데피니션, 근밀도 같은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네 번 이상의 고반복 사이클을 겪으면서 몸의 변화와 계속 훈련 강도를 높여 주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신이 내려주신 유전자,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 스테로이드를 맞더라도 수년은 걸립니다. 즉, 벌킹을 했다가도 커팅 스택을 하고 시합을 몇 번씩 뛰어준 다음 휴지기를 가지고 또다시 벌킹을 들어가는 그런 여러 과정을 반복해야만 지금의 나같은 비시즌에도 거대하고 단단한 근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몇 번 돌린다고 바로 프로 선수처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말하는 고강도는 근육의 통증이 오면 보조받아서 두세 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몇 세트 할 때마다 지옥 같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을 울부짖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훈련이고, 훈련을 마치고 쉐이크통을 흔들 힘도 없을 정도로 훈련하는 그런 강도를 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반인들 몇몇 대다수가 자신들을 무시하냐고 발끈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롯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내가 말한 만큼 훈련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이죠. 당신은 현재 어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나요? 현재는 벌킹 중이므로 테스토스테론, 시피오네이트, 에난데이트, 옥시메톨론, 이키포이즈, IGF-1, 인슐린을 투여하고 복용 중입니다. 그럼 많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당연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옥시메톨론, 경구제를 150ml에서 200mg 복용하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무척 피곤하며 IGF-1 주사도 매일 찔러야 되고 인슐린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슐린은 무척 위험한데 한 번은 운동 직후 인슐린을 주입하고 난 뒤 회원이 운동을 지도하는데 잠깐 지도해주다가 맞은 시간이 경과되어서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느 장애까지 왔었습니다. 다행히 선바디에 미리 타놓은 포도당 100mg을 탄 물이 있어서 금세 회복했지만 여기서 단당류를 더 늦게 섭취했더라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육체적인 활동은 보디빌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다른 스포츠도 있을 텐데 그것도 즐기기가 힘든 정도인가요? 적어도 나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 사이클보다 훨씬 약한 사이클 돌리기 전에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축구도 즐기고 럭비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몸으로는 그렇게 뛰면 호흡 곤란 증세가 옵니다. 휴지기 때 보디빌더들은 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선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휴지기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선수는 스택을 지나치게 많이 좋아하여 고용량을 복용한 탓에 휴지기 때도 소량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조차 섭취를 못할 정도로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몸은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없이 스스로 근육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휴지기 때도 소량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으면 사이클 후에 얻은 근육을 많게는 70% 이상 잃습니다. 결국 그들의 변명은 부상이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인들이 왜 요즘 운동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결국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은 부상밖에 없었습니다. 이발 나는 언제까지 내추럴이라 강조하는데 내 제자들한테도 강조하는데 약물 빨다가 너무 많이 빨아서 몸이 다 썩어서 운동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휴지기 때도 사이클 후 얻은 근육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선수는 옥산드롤론, 아나바라고 불리는 단백동화제를 반 틈씩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트렘볼론, 에난데이트 반 정도를 줄여서 주당 1, 2회씩 주입하는 선수들도 있고 스타노졸, 튜리나